반드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지난달 28일 한 공기업의 신입사원 입사식. 신입사원 대표가 부모님께 올리는 편지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듣고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잘했다, 고생 많았어 하시며 축하해 주셨고 어머니와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은 입사식에 함께 참석했던 부모들까지 숙연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 회사 합격자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 동안 고시 공부하듯 입사를 준비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기계 분야다 보니까 기계과 쪽에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상식하고 논술 공부, 또 면접 준비, 다방면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공부한 기간은 얼마나? 제가 비전공자다 보니까 공부한 기간이 2년 정도로 좀 길었던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준비를 해도 취직은 쉽지 않습니다. 20대 공기업 가운데 올해 이렇게 사람을 뽑는 곳은 단 3곳뿐이고 일반 대기업도 신입사원을 작년보다 10% 적게 채용할 전망입니다. 올해 나라 전체 일자리는 14만 개나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모나 자식이나 대학 내내 또 그 이후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걱정이었죠. 늘 대학교 들어가서 끝인 줄 알았더니 1학년, 2학년 지내면서부터 취업에 대한 그 현실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요즘 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젊은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갈 곳이 없다는 데 대해서 항상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만큼 입사의 이 순간 마음속 큰 짐을 더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뭐 똑똑하고 집에 가면 말도 잘 안 해서 엄마한테 표현할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 못다 아니어도 다 하겠습니다. 눈물이 또 글썽글썽 하시네요.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예,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모습이 실업급여 100만 명 시대, 한국 고용시장의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가 회복됐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위기가 끝났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최악은 지났다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것이 현재를 보는 가장 바른 올바른 시각이 아닌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서 저소득층에게 길거리를 청소하거나 쓰레기통을 닦는 이른바 희망 근로 일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올해 62살인 유주식 씨는 지난 6월부터 이 희망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신 건지? 저는 이제 저걸 잡아가지고 그거 물려주는 거.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려주는 거예요? 예. 그 물려주면 이제 기가 따라서 올라가서 이제 털고 망치로 털고 하는 거죠. 유 씨는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닷새를 일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퇴근한 유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 열어놓고 시원하게 들어오세요. 예. 큰딸을 출가시키고 지금은 작은 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유 씨. 환경미화원으로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받아 이 집 전세금은 마련했지만 매달 들어갈 생계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60 넘으면 얼른 가기가 힘이 든다니까. 노동일도 힘들어서 못 시키고 못하고 아파트 같은 데도 망리를 좀 해보려고 희망글로 나오기 전에 찾아갔더니 안 된다요. 자기 필요들이 다 있고 또 실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유 씨가 요즘 희망근로에서 받는 월급은 86만 원.
6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6만 원은 상품권으로 받아 근처 가게에서 쌀과 생필품을 사다 습니다. 저는 얼마치예요? 한 4, 5만 원치 될 거예요. 삽살도 섞어 있고 쌀이 10kg에 제일 좋다는 거에 33,000원씩 하더라고요. 34,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쌀은 그럼 현금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상품권 주고. 마땅한 일자리 하나 없었던 그는 요즘 생활이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 씨는 희망근로 일자리가 곧 끝날 텐데 어떻게 겨울을 보내나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 힘들어요. 어머니 소리는 진짜 힘들어요. 이건 내년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없으면 큰일이만. 이게 막말로 얘기해서 죽으러 갈 때밖에 없어 이제는. 올해 이런 희망근로자는 모두 25만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영원히 희망근로를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게 희망근로 같은 단기 일자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가 더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도 실용 정책을 쓴다면은 이건 예산만 낭비하고요. 결국 정부 스스로가 더 큰 짐을 지면서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희망근로든 장기 대책이든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이면 정부가 이 사업, 저 사업으로 진 빚이 4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년에 이자만 세금으로 몇십조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야 할 판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간이 나서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재정이 중간에 버팀목을 해왔는데 하반기 이후까지 재정이 계속 버팀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민간 부분이 이 바톤을 받아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현금이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취직으로 소득을 늘린 사람들이 기업들의 물건을 사주는 순환이 시작돼야 진짜 경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을까?